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 선생이고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요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 자료는 두 개로 하나 설명의 자료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실전 모의고사 자료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돼서 짧고 굵게 제가 강의할 때보다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들 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안 들은 분들 위주로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에 내신이 생긴 지가 13년 됐어요. 13년. 모든 학원들이 원래 내신이 없다가 내신이라는 과목이 큰 학원들이 생긴 지가 13년 정도 됐고 경기고를 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14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어요. 경기고에 대해서. 과학은 과중반이 원래 잘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과중반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가 좀 됐어요. 반이 좀 줄었기 때문에. 자, 나쁜 말은 경기고는 중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 5등급제로 가면서 이제 9등급제 할 때는 그래도 중위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중위권이 없습니다. 전 과목이 다 똑같아요. 공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다 들여다보면 다 타임 어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권의 의미는 없습니다. 100등 밖은 그냥 재수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삼수하셔야 되는 거고. 경기고나 뭐 이쪽 강남 학교들은 여기 학생들도 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수 삼수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60%가 재수를 하니까 그거 안 들어가기 위해서 내신 선행도 하고 내신 준비도 하고 하는 거니까 중위권이 없는 학교입니다. 특히 레벨 차이가 너무 커요. 상위권과 중위권은 없으니까 하위권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해요.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안 하는 거야. 작년 기준을 드는 거야. 저도 작년에 저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9등급제가 있을 때는 중위권이라도 챙기고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못해. 못 따라가는 거야. 타임어택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 못 쓰는 거예요, 서술형을. 뭐 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뭐 저기 사회든 다 말씀드리지만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요. 그리고 어디가? 학원은 가야 되잖아. 엄마 눈치도 봐도 친구들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몰려가요. 몰려갔다가 그냥 끝나고 오는 겁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상위권들만 하는 거야. 하위권들은 공부를 못해. 이게 경기고 특징이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선생님들 다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에 1학기까지 고생을 하다가 2학기 들어가서 방법을 바꾼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0등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위권으로 들어가면 운동장도 넓어서 맨 축구만 하고 다리 막 다치고 팔 다치고 엄청 노래 건강하고는 좋아. 그런데 중위권이 없다. 다 애들은 몰려다닌다.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꾸지도 못해. 왜 애들이 이제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세대가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작년부터 애들이 이상하게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어머님은 무시가 됩니다. 옛날에도 무시는 되셨어. 근데 이제는 아예 무시야. 왜 제 의견을 안 물어봅니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듣고 계속 설명 다니시잖아요. 아이들 의견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들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희 의견은 어떠니라고 의견 제시를 하셔야 3년 동안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꼭 하시고 아이들 머리가 중학교 때랑 달라요. 확 변했으니까 작년부터 약간 패턴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 자 물리하고 화학을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잘하겠죠. 아닙니다. 경기고는 생명시학입니다. 왜? 35분이 서술형을 써야 되잖아요. 물리화학 선행한 친구들은 써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어차피 수업을 듣잖아요. 각 학원 들어가서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물리나 준비하고 화학 준비를 해주잖아요. 문제는 생명지학 암기예요. 암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고 과학 1등급, 2등급을 결정하는 건 물리화학 파트가 아니고 생명지학 암기 파트에서 갈린다. 하고 서술형에서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이 최상이었어요. 작년이 최상. 왜 그랬냐면 문제 난이도가 이제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서술하시오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설명하시오 단답형도 있었는데 이제는 설명하시오가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서술하시오. 서술을 했어. 그런데 단어가 빠졌어. 부분 점수 생명은 안 주십니다. 아예. 생명은 아예 애가 100자를 썼어.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 걷어요. 그래서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100점은 어차피 없는데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생명은 특히 문제가 되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웠다. 객관식 20문항 64점, 서술형 36점. 강남에서 가장 배점이 큰 학교입니다. 서술형 36점. 문제 6문제 내지 7문제. 그러니까 36점이니까 이걸로 등급이 갈리겠죠. 1등급 컷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82점. 그 다음에 2등급 컷 71점. 나머지는 뭐라고요? 포기. 서술형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 점수는 다 모여 있는 거야. 60점, 50점, 40점은 그냥 서술형을 손도 못 대는 점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6점이잖아요. 36점 빼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손을 못 대. 어차피 1등급 맞는 아이도 마지막 문제는 못 푼 문제들이 많아요. 서술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각 파트별 출제 유형, 물리 파트, 역학, 다이오드, 발전, 자기장 여러 파트가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는 요 두 개 나옵니다. 역학하고 다이오드. 물리 선생님은 자작 문제를 만드세요. 자작 문제. 역학은 자작 문제 아닙니다. 역학은 물리원에 있는 문제 약간 응용해서 쓰세요. 약간 응해서 쓰시고 다이오드 문제들인데 일단은 자작 문제는 서술형에서 만드세요. 서술형. 객관식은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힌트도 많이 주시고. 물리는 서술형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화학은 1학기 중간고사 때 퇴임하시는 분이 1학기 중간고사를 하셨어. 그래서 쉽게 내셨어요. 1학기 중간고사 퇴임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새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올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바뀐 거야. 그러니까 화학은 패턴을 모르겠습니다. 바뀌셨어요. 근데 경기고 패턴은 있는데 화학 선생님이 고난도로 출제하시다가 화학은 고난도로 내시는 분이거든요. 퇴임하셨습니다. 퇴임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셨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들은 거니까 저도 아직 학교를 안 가봤고 일단 선배들이 그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화학은 패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학은 어렵게 수능형 화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작입니다. 자작형 문제는 저도 못 만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술형 문제를 자작형으로 두 문제를 내시는데 이거는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냥 무조건 연습 많이 하고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리고 수업 자체를 지구과학 완을 하십니다. 통합과학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를 주시는데 지구과학 완 교재를 하세요. 지구과학 완 교재. 그런데 또 거기서 안 내. 수업은 지구과학 완을 하셔. 그럼 저도 그냥 아이들한테 진짜 대고 다 암기시키고 막 고난도 문제 다 갖다 줬는데 안 내요. 또 만들어서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은 무조건 다 쉬운 거야. 과학은 다 서술형에 결정이 되는데 서술형 자작형 두 문제를 내시는 건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은 그나마 1학기 중간고사는 할만합니다. 1학기 때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생명은 서술형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로 힌트를 좀 많이 주셔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깜짝 놀랄 점수가 나옵니다. 9점. 9점. 서술형 1번 9점. 변함없습니다. 1년 내내 9점.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1등급 아이한테 마지막에 풀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멘붕 와버리면 그 다음에 손도 못 대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푸는데 물리와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9점. 9점이에요. 9점. 저걸로 1등급 갈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점. 그래서 지문은 2개 줄 때가 있고 3개 줄 때가 있는데 작년에는 1학기는 3개를 주셨어요. 1점, 4점, 4점. 그래서 9점이에요.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물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자작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쉬운데 주관식은 자작. 경기고는 무조건 서술형 자작형을 극복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36점에서 물리는 99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내셨어요. 대임하면서 쉽게 내셨기 때문에 화학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그렇게 쉽게 내는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고난도 새로운 킬러 문제가 출제할 예정이니까 저도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중간고사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구과학 서다병 7번 문제 정답률 써있죠. 1% 한 명 맞췄어요. 1%라는 거는 말이 한 명이지. 그냥 전교 1등도 겨우겨우 써가지고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갔어. 서다병이 7번이잖아. 1학기 중간고사 7번째 문제 서다병인데 이거 읽고 이거 해석해서 서술하는 거야.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내용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 유형을 선생님이 만드신다고 자작형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다 줘야 되는 거니까. 지구과학 자작형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7번 문제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은 쉽게 낸다. 이 정도는 파탄하고 생명은 그냥 저기 출제되는 걸 암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생명은 암기 쪽으로 공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전교 1등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름은 땡땡땡. 그 다음에 2학기 때 전교 1등은 땡땡땡. 얘네들이 1, 2등을 했으니까 과학은. 근데 1, 2등을 했는데 이 아이들 얘기한 거 저는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게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이 줘요. 이게 1학기 때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제가 망했습니다. 그래 타이트하니까 애들이 우 하고 나갔다가 우 하고 안 돌아오죠. 왜? 거기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나왔는데 못하는 친구는 우 하고 가서 안 왔어요. 올해는 우하고 못 가게끔 제가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더 잘 만들 거니까. 2학기 때 했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2학기 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수가 바뀌기도 하고 이 친구는 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이것만 보러 온 거예요. 이것만. 시험만 보러 왔어요. 왜냐면 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취소가 안 되니까 제 수업을 들어서 1등이 전교 1등이 된 친구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실전 모의고사를 더 잘 만들 방학 때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10회로 드릴 예정이에요. 실전 모의고사가 학교 시험 좀 똑같이 볼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2. 레벨 1은 기본을 위한 친구들, 하위권을 위한 친구들한테는 레벨 1을 줄 거고 레벨 2는 뭐냐? 보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PPT에 올릴 수가 없어서 요만큼만 드리고요. 20개씩 들어갈 거예요. 20개씩 보기가. 그러면 요 파티에 대해서는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레벨 1은 그냥 보기 학교 시험처럼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는 거고 레벨 2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레벨 2 문제를 풀게 되면 아이는 암기가 다 돼. 요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갖다가 변형해서 드릴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 2차 때 또 드리거든요. 그때는 여기 글씨 바꿀 거예요. 그래서 10차 끝날 7차 끝날 때까지 요거 계속 반복하면 아이들이 감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레벨 2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드렸습니다. 요걸로.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실전 모의고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이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 1학기 과정을 통과 선행을 미리 했으니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언제 두느냐? 맨 뒤에 학교 시험지 그대로 넣어 드렸어요. 1학기 중간고사 학교 시험지랑 답안지랑 그대로 넣어 드렸어요. 맨 뒤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한 2월 말쯤 해서 개강하기 전에 여기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시험지를 한번 봐보고 아 어렵구나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여기 10페이지에 열어보시면 10페이지 열어보면 제가 OMR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10페이지에 OMR 카드 요 카드에다가 쓰는 것까지 35분 까지 서술형을 다 쓰는 것까지가 35분입니다. 35분.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습. 쓰는 거 연습해. 쓰는 거. 그러니까 실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시험 딱 닥치면 못 쓰는 거예요. 왜? 안 되잖아. 서술형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실전 테스트는 저는 10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 적중률이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경기고 과학은 감당이 안 됩니다. 서술형까지 다 쓰는데 35분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35분. 자, 재작년에 35분 죽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으쌰 해서 2학기 때 40분을 보셨어요. 재작년에. 작년에 으쌰 안 통했어요. 마지막 기말고사에 40분 보셨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가요? 그냥 35분 가셨다가 으쌰 하면 40분을 가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서술형은 못 쓰니까. 어차피 못 써요. 그러니까 40분 가는 건 누구만 좋아? 상위권 애들만 좋은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쓰니까. 하위권은 불만이 없어요. 어차피 주무시거나 안 써. 뭘 알아야 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35분, 40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제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벌써. 1등급 35명. 2등급 해봤자 몇 명이 안 돼. 70명, 80등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다 1등급 합니까? 아닙니다. 영재고 다니고 다 해도 1등급을 못 맞아. 왜? 35분. 서술형 36점.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죠. 연습. 그걸 제가 작년 2학기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미리미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재가 2권이 나가요. 수학교재 1권, 숙제교재 1권, 수학교재는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하면 이쪽에 주무시거나 저쪽에 주무시는 분들은 눈만 뜨고 필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나가되 수업은 빈종이가 나갈 거예요. 제목만. 문제 1번. 충격량에다 유도하시하고 글 써야 돼. 뭐 연습해요? 서술형 연습해야죠. 수업 시간에 연습해야죠.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은 필기를 할 겁니다. 이 빨간 거는 없어요.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 쓰는 거 연습해야 돼요. 지렁이처럼 굴러가도 다 감점인데 뭘 써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업은 서술형. 1번부터 100번까지 갈 거예요. 예정이. 1학기 중간고사 1번부터 100번까지 갈 겁니다. 저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숙제로 이 빈 공간을 줄 거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객관식 안 어려워요. 할만해요.
서술형에서 애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학원 그냥 가서 주무시다 오는 거예요. 왜? 극복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올해는 상위권들은 어차피 잘 따라오니까 저도 하위권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서술형을 쓸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하고, 수업은 이렇게, 교재는 답이 있지만 수업에는 이렇게 빈 공간을 계속 3시간 동안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벨 1 문제는 기본으로 나갈 거고요. 객관식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레벨 2는 아까 보이는 보기를 한 20개씩 달아서 드리도록 하고, 자, 연구실 직접 지도 올해부터는 이거 줄일 거예요. 어떻게든 예상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줄 거니까 최선을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레벨 2를 잘 만들어 줄 거니까 그 시간 안에 가능하면 끝나도록 노력을 할게요. 왜냐하면 통과 때문에 클리닉 올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옵니다. 안 와요. 도망가요. 상위권들은 어차피 안 할 거고, 못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라 그러면 2주 정도 타이트하니까 도망가요. 다른 학원으로.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클리닉보다는 문제에 적중하는 쪽으로 높이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걸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적중률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어차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클리닉은 하기는 해요. 그 대신 안 되는 친구들은 와야죠. 연구실에서 직접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단 클리닉 시간은 줄이겠습니다. 문제 적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적중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주 1회 실정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네 여기서는 오전이니까, 아침 타임이니까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전 타임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주 1회씩 해서 6회고, 마지막 제가 수업 한 번은 무료 보충을 할 거예요. 제가 제 개강하고 나면 일주일이 남아요. 네, 그때는 무료 보충해서 수업은 7번, 직보 1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업, 과학이 안 보고 월요일로 넘어가면 금요일 날 직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충은 가능하면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 직보 날은 마지막 예상문제 실전 모의고사 4회 더 드려서 총 10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저걸로 제가 거는 거예요. 클리닉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강사 클리닉하고 개별 클리닉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제가 예상 문제 드린 게 2학기 또 해가지고 이렇게 적중이 됐다라고 해서 몇 문제 드렸으니까 어머니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진도예요. 진도. 지학,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여기를 제일 먼저, 어차피 단원도 맨 앞이고 지구과학이 서술형이 제일 어려우니까 요 단원 시작하고, 화학 주기율표, 화학결합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화학에서. 네. 그 다음에 물리 역학하고 생명 시스템. 과학의 기초는 기본 문제를 내세요. 기본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과학의 기초, 방학 때 선행할 때 이쪽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학원 시스템에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암기 과목 단위 암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6회차 7회차는 전범위 정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는 여러 개 시간표가 있어서 6시라고 넣기는 했는데, SNT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전이에요. 일요일 오전에는 원래 제가 일요일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일요일 오전으로 들어간 거고요. 수업은 10시인데 9시 반까지 와서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1시 반까지 해서 앞뒤로 제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은 10시에 시작이지만 9시 반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어차피 35분이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9시 반부터 보면 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여기 SNT는 일요일 오전 나쁘지 않아요. 애들 깨워야죠. 깨워서 보내십시오. 네. 어차피 형 목소리 꺼서 못 자요. 네.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시간 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첫날은 10시에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날부터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뒤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장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원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저도 할 거니까. 에? 여기는 그래서 지금 한 4명 정도 신청하셨어요. 4명 정도. 여기는 제가 상담을 하고 원장님도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통합과학을 선행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뭐 영재고 준비하거나 물리나 화학을 준비해서 딱 인원 10명 가지고, 여기는 완성반이 대비반이 아니라 완성반입니다. 그냥 들어오면 1등급은 맞아요. 단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상담해서 정하도록 할 테니까 안 됐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전화번호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상담이 되죠. 저는 상담을 잘하는 강사입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좋아요. 예, 상담을 주시면 상담하시고 팀 수업은 저하고 원장님하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S&T 실장님들하고 상담하셔도 팀 수업은 결정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봐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고 지금 한 4명 정도 신청을 하신 상태고 아마 오늘 또 어머니 오셨으니까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완성반입니다. 대비반이 아니라 1등급을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질문은 전화로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